근데 우리가 있는 문제를 없는 척하고 덮어놓거나 외면하면은 문제가 더 악화되죠.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된다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해요. 1년 11개월 만에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. 근데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좀 어려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. 안정성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데 저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훼손돼 버렸어요. 왜냐하면 안정적 고용을 하지 않아. 아예 정규직 절대 안 뽑아요. 웬만하면 다 하청 주거나 아니면 뭐 기간 계약직으로 하거나 뭐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 아예 뽑지를 않아 버려요. 이게 사실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처우를 개선하는 거예요. 왜 정규직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냐. 정규직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줘요.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.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. 비정규는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. 희한해요.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.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정규로 돼 있는 사람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. 이 상식이잖아요.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, 불안감 이게 좀 줄어들겠죠. 그래야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. 출발 자체가 노동을 이렇게 분할해 놓고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모두가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 같은 거죠.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역량의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, 앞으로? 모든 노동의 핵심이 아마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. 이게 될 가능성이 많죠. 문화예술인들 혹시 모르겠지만.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AI에 접근할 권리 또는 교육받을 권리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.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강화하는 길일 것 같기도 합니다.